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거 정말 큰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과 함께 엄청난 행정 업무가 따라온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줄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 바로 예비 부모님들을 위한 AI 비서에 대해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이 행정의 미로를 혼자 통과해야 하는 부모의 시험이 되었다. 와,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 아닌가요? 한 공모전 제안서에 담긴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정말 축복이 되어야 할 출산과 육아가 어쩌다 이렇게 복잡한 시험처럼 되어버린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대체 어떤 육아의 미로를 헤매고 있는지 현실을 좀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나온 AI 개인 비서가 뭔지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냥 좀 편해지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육아의 미로입니다. 한국에서 가정을 꾸린다는 것, 그 이면에 숨겨진 스트레스는 과연 뭘까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들 좀 보세요. 산전검진, 출생신고, 예방접종, 지원금 신청. 정말 많죠? 마치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 같은데요. 부모들은 아이를 낳기 전으로 무려 20가지가 넘는 서비스를 일일이 다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이렇게 다 제각각인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서비스들이 전부 다른 기관 소관이라는 거예요. 보건소, 주민센터, 고용부, 지자체, 최소 7군데가 넘는 기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부모님들은 똑같은 서류를 여기저기 몇 번씩 내고 기관마다 다른 절차와 마감 기한에 맞춰서 정신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한 육아정책 연구를 보면요, 부모의 약 60%가 자녀 돌봄에 공백을 겪는다고 해요. 특히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65.7%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지금의 시스템이 현실적인 육아의 어려움을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모든 게 복잡하다 보니까 결국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생겨납니다. 받을 자격은 충분한데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서, 혹은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혜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첫 아이를 낳은 산모의 48%,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정부 지원에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행정의 매듭, 과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요, 정부의 AI 서비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AI 개인 비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I야, 우리 애기 태어날 준비 좀 해주고 출산 지원금도 알아서 신청해줘. 네, 바로 이 한 문장, 이 해결책의 핵심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수십 가지의 골치 아픈 절차를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로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로 처리하는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요청만 하면 AI가 알아서 병원 예약을 잡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모조리 찾아서 신청해주고, 출생신고까지 처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국가 예방접종 스케줄을 캘린더에 착착 넣어주고 육아휴직 서류 준비까지 도와주죠. 말 그대로 진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연결. 아니, 대체 어떻게 말 한마디로 이 수많은 서비스들을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지금까지 따로 놀던 시스템들을 하나로 쭉 잇는 데 있습니다. AI 비서는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복지로, 민원24, 아이사랑 포털 같은 제각각인 정부 시스템들을 보이지 않게 하나로 연결하는 거죠. 사실 정부가 이미 120개가 넘는 관련 API, 그러니까 시스템 연결 통로를 열어놔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이 연결이 공공 서비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글이나 네이버 캘린더에 일정을 바로 넣어주고, 병원 갈 땐 카카오티를 불러주고, 쿠팡으로 이유식을 주문하는 것까지 우리가 매일 쓰는 민간 서비스와 일상생활까지 아주 매끄럽게 이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편히 그 이상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육아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게 그냥 시간 좀 아끼는 것 이상의 국가적으로 어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변화는 정말 극적입니다.
7군데 넘게 기관을 찾아다니던 일이 AI와의 대화 한 번으로 끝나고요. 12종류가 넘는 서류를 내던 게 파일 업로드 한 번으로 끝납니다. 평균 8시간 넘게 걸리던 행정 업무가 30분 안으로 확 줄어드는 거죠. 이걸 숫자로 따져보면요. 행정 업무에 쓰는 시간을 무려 99%나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99%요? 부모님들이 서류 더미와 씨름하는 대신에 그 귀한 시간을 아이에게 온전히 쏟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돈으로도 연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면서 기존의 혜택을 놓쳤던 약 10만 가구에 연간 4,700억 원이라는 추가 지원금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대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 제안서는 AI 비서를 도입하면 5년 안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0.1명이나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행정적인 부담을 확 낮춰주는 게 아이 낳아도 괜찮다라는 사회적 신호로 작용해서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비전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부의 큰 정책 방향과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AI 기술을 써서 일과 가정의 양립 2.0 시대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비서 아이디어는 바로 그 거대한 전환을 여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가 가족을 만드는데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는 현실.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 바로 이 인공지능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